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저희 또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약간 흔들리는 예, 국면입니다.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좀 저항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어떻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해서. 예. 일단은 뭐 5, 6월 달에 그 추가 유동성이라든지 예. 뭐 정책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 보였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 뭐 급등한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성장주들은 이제 수급 뭐 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존의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역대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이제 거의 상단까지 올라와서 네. 그때는 뭐 누가 던지면 또 이제 그런 치킨 게임이 좀 시작될 수도 있는 수급적인 상황이 돼서 예. 이제 해당 그 성장주들은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속속 나올 텐데 예. 실적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을 좀 찾는 휴직이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 은행주 소비재 예. 전체적인 제조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뭐 CSI 300이나 상해 종합지수나 심천 종합지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은 작년 12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뭐 10에서 한 15% 정도 아직 할인 받고 있어서 뭐 비싸다 보긴 어려운데 네. 어차피 시장이 지금 경기가 뭐 V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베팅이 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다른 모멘텀을 찾고 있고 뭐 내일 나오는 중국의 GDP라든지 예. 이번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조금 걸려 있는 상태라서 예정된 조정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야지 뭐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사실 뭐 미국도 이제 뭐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전부 다 이제 뭐 가이던스에 대한 뭐 실적이 뭐 방어를 해준다고 해도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불안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뭐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 경기 침체를 미리 겪은 셈이고 재고 사이클도 지금 거의 뭐 이미 재고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단계고 뭐 의도치 않게 2분기 재고가 좀 쌓였지만 경기 사이클이 조금 이제 빠져나갈랑 말랑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좀 낮은 편인 게 물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뭐 미국 CPI하고 지금 뭐 100pp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반대로 이제 어떤 그 경기가 좀 살아나느냐를 좀 기다리는 단계다 보니까 입장은 좀 다른데 실적들이 2분기가 나쁜 건 다 아시잖아요. 뭐 내일 나오는 성장률도 처참할 거고 대신 그건 다 반영이 됐고 이제 나오는 실적들이 과연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뭐 덜 나쁠 거냐. 근데 전체 시장은 지금 대략 한 올해 연간 그 이익에 대해서 대략 한 8%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하향 조정 폭이 충분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1차적으로는 좀 많이 이익을 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익을 깠다. 네, 근데 이제 성장주들은 여전히 기대치가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미싱이 나거나 하면 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 자신감을 좀 가졌던 투자를 약간 불안해하는 게 최근에 또 플랫폼 기업 규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반복해서 나오지만 부동산에 대한 디폴트 이야기가 또 얘기가 돌고 있던데 시장은 불안하게만 나오는 그러면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경기 침체의 막판이고 경기가 2분기가 바닥이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만 하반기에 저게 얼마나 올라오겠냐, 5.5% 성장하겠냐 이제 이렇게 보실 거긴 하지만 성장에 이제 제일 저점 형성을 하면 침체 막판엔 부작용들이 나오잖아요. 경기가 둔화됐으니까 어려워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또 규제도 저희가 막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규제 막판에 이제 일종의 숙제들이 좀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투자도 있으실 수 있고 혹은 이게 정리 과정이고 규제 완화를 시작은 했지만 기존에 했던 규제들의 일단 잔재 같은 것들이 이제 부동산 플랫폼에 있다라고 보신다면 뭐 이번 조정이 혹시 있을 때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중국 정부가 지난 2, 3년 동안 했던 규제의 이제 숙제로서 남은 것들이 지금 좀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은 제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 좀 드리겠고 사실 방금 오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은행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은행주요? 그러니까 관심들은 없으신데 뭐 관심 있으실 수 있다면 그런 건 있죠. 뭐 중국 뉴스 좀 보시거나 최근에 뭐 예금 인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은행주를 보면서 약간 경제 지표로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은행주는 원래 한 최근 7년 동안 뭐 PBR이 항상 뭐 1배 밑에 있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고 뭐 이번 코로나 때도 이익을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 보고 저희가 은행주를 중국에 투자하기 좀 어려웠고 뭐 경기 둔화되는 것만큼 뭐 계속 저평가됐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 보도된 건 예금 인출 사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상호금고나 저축은행의 개별 지방에 있는 작은 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급들이 문제가 생긴 거고 뭐 여론에 많이 부각은 돼서 중국 정부 눈치는 보지만 그거보다는 기초자산이 있거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그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부동산. 네, 그러니까 오늘 은행주가 생각보다 홍콩에서 많이 빠졌는데 홍콩의 예를 들어 뭐 ELS에서 홍콩 H 지수를 보시거나 항생 H나 이제 혹시 금융주를 좀 보시면 사실 지난주부터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이 지금 핫한 테마들은 본토는 뭐 전기차, 태양광, 전력 기업 이런 것들이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정 겪었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폭 안에서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주의 일봉을 좀 보시면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많이 빠진 은행들을 좀 보면 대부분은 이제 4대 국유은행이나 초대형 은행들은 아니고 이제 상업은행 중에 일반 뭐 그러니까 도시은행들이나 일부 은행 중에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좀 취급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오늘 이제 중국 뉴스 보시면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중국이 선분양을 해서 청약을 받아서 하는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분양도 아직 꽤 비율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선분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헝다그룹 같은 문제적 기업들이 꽤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사실상 중도금, 계약금, 청약금을 받아서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걸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키거나 돌려가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보니 일부 아파트 단지가 부실화되거나 이제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주담대를 받은 이제 기존의 그 분양주들은 이제 못 갚겠다. 은행 이제 배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안 갚겠다. 그래서 단체 행동들을 지금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개 정도 단지가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일단 이런 사태가 처음이고 당연히 최근에 그 분양 시장이 냉각되고 각종 수요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 문제지만 결국에는 공급자인 디벨로퍼의 문제거든요. 전 가계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가계 이제 그 어떤 그 인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 노출도가 높은 상업은행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중국의 모든 헤드라인은 각 은행들이 은행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인 것 같은데 각자 이제 이런 노출도를 다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0.000%다. 그러니까 자기네 대출 잔액 중에서 이런 거 노출도 있는 거는 상당히 적다라고 다 발표는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좀 과할 정도로 좀 은행주에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자료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걸로 좀 업데이트는 드릴 건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몇 개 은행들의 주가는 수익성 문제나 좀 과도한 어떤 매도라고 좀 보고 있고 어떤 북밸류 그러니까 즉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주택담보대출 노출도의 그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만큼 지금 그 어떤 부동산 규제 이후에 1년 가까이 나빠진 중국의 분양 시장의 후폭풍이 결국에 가계 쪽까지 여론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국이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들으시면 일단 중국은 워낙 또 위험하게 보신 부분들이 있고 저도 뭐 당연히 이거는 예민하게 받으려야 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계속 드릴 건데 당장 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문제적 기업들의 어떤 그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단지들의 행동들이 이제 전국으로 만약에 확산이 되거나 그러면 늦어지는 애들도 배째버리겠다 이래 버리면 시티은행인가에서 어젠가 추정한 걸 보면은 요런 게 전체 주택담보대출 한 1~2% 정도 추정은 해놨어요. 근데 이제 1~2%도 규모 자체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이제 뭐
뭐 100조 원 이렇게 넘고 이러니까 사실 뭐 은행 자산 대비해서는 아직도 피렘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팔로우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뭐 어떤 시작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이 분명히 이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막판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제 7, 8월에 더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일단 제가 은행주가 해명을 하는데도 일단 예. 팔아대니까 아마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은행주 이제 배당 시즌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워낙 투자 심리가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냥 던져버린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조금 은행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중국의 여러 이제 부양책 때문에 이제 어떤 여러 정책 여력 때문에 이렇게 좀 끌어왔던 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우려는 없다, 네. 낮다, 네, 뭐 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전망이나 어떤 흐름을 네. 같이 좀 연결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뭐 이번 7, 8월에 실적 시즌에 조정이 있던 쉬던 예. 전체적으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은 유효하고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뭐 신흥국 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확장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2분기에 이제 지연된 프로젝트나 인프라 이런 것들은 3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경기는 2분기 바닥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7, 8월 실적 시즌 좀 쉰다고 말씀드렸고 7월 말에 말씀드린 정치국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네. 중국 정부가 좀 어느 정도 톤을 유지를 시키겠다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이나 플랫폼 규제 완화하는 방향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시장이 아쉬운 거는 규제를 그렇게 세게 했으면 사실 회복에 대한 부분도 반작용이 좀 세게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원칙적으로 풀다 보니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정부에다 대고 중국 정부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조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의미도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조금 강도가 약한 건 사실이라서 산업 규제는 더 많이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부동산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예. 플랫폼도 사실은 저는 플랫폼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8월 달에 그 반독점법 개정안 시행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번에 나온 그 28개 건에 대한 그 과징금 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좀 빠졌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해서 예. 경영자 집중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 관련해서 M&A 관련된 거 조사한 것들을 이제 그 과징금을 때렸는데 일단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왜 했느냐를 좀 취지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안 하면 제일 좋죠. 아예 뭐 그냥 어루만져 주면 좋은데 네.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뭔가 했잖아요. 사실은 뭐 조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검찰과 거의 유사한 시장 감독 총국이라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을 아마 당 요구에 따라서 다 조사해 놓고 지금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대방출한다고. 그러면서 그 원문을 보시면 저도 지난 주말에 나온 게 이 건인데 예. 저도 활짝 놀라서 내용을 봤죠. 워드를 28개가 올라와서 그걸 다 일일이 읽어봤거든요. 뭐 알리바바의 무슨 M&A 건, 텐센트의 무슨 건 해서 예. 이제 숫자도 세보고. 근데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작년이나 한 2, 3년 전들 내용이고 조사 기간의 결과는 3월, 5월부로 발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대청산 한번 하는 거죠.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들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에 작년에 소위 말해 빡세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뭐 좀 잡아놓은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감독 총국이 작년에 생겼어요. 본인들 이제 설립의 목적이 있으니까 몰아붙여서 좀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대청산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2차, 3차가 나올 거고 이게 나오는 과정에서는 좀 심리가 좋진 않은데 이제 방향을 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기조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털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그 내용 보시면 다 1억 원 한화 1억 원 미만이긴 해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팼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관련해서 좀 그런 연속성이라서 방향은 완화라고 봐서 저는 플랫폼 걱정은 안 하고 어차피 이제 뭐 판호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도 2분기에 바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항생테크나 플랫폼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답변 어쨌든 긍정적인 희망이 조금 돌아오는. 아이가 이제 뭐 검사를 해놓고 조사해놓고 이걸 털어야 되는데 판결 내고 그쵸. 털어야 되니까. 작년에 조사학들이 얼마나 그거를 뒤져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쟁여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고 대방출처럼.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싼값에. 예. 8월 하기 전에 이제 7월에 다 턴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2차, 3차가 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말마다 나올 수 있겠죠. 예. 진짜 이제 근데 금액이 작지만 과징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네.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그냥 딱 겁을 먹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실 이제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이 아니라 옛날 거기 때문에 옛날 거고 이제 털고 가겠다는 취지라서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좀 보셔도 될 때라고 저는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2분기 예, 뭐 성장률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뭐 6월 경제 지표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이나 네. 평가가 네. 사실 내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네. 이제 많이 좀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내일 장중에 이제 국내장 보시게 되면은 오전 중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예. 일단 중국이 10시 반쯤 발표할 거고요. 2분기 성장률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1%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1분기가 4.8이었고 전년비 이번이 이제 전년비 뭐 1% 초반이다. 외사들은 마이너스다. 우한때가 이제 한 분기 마이너스 갔었으니까 예. 마이너스 8%까지 갔었죠.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산업 생산을 보면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고 자동차를 보더라도 아닐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 소비가 너무 나빴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1%만 나오면 되고요. 그건 시장이 다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일 같이 나오게 될 중국의 6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투자 이런 데이터를 중국 투자자들은 더 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고요. 뭐 하반기에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5.5% 성장은 달성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표는 언젠간 톤다운을 연말쯤에 할 테지만 제 생각엔 그 5.5를 지키는 강도의 이제 정책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건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5월까지는 알겠지만 6월에 어떤 반등 폭이 너무 부진하면 시장이 좀 실망을 할 것 같고 스타트는 이번 달도 좋습니다. 수출입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예. 수출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오늘 방금 제가 오기 전에 중국 전기 사용량 6월 달께 이제 하루 먼저 발표됐는데 전기 사용량하고 산업 생산 비슷하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지금 전년비 4% 넘게 나와서 내일 나오는 산업 생산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산업 생산이 보통 GDP랑 연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1% 이상은 좀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소매 판매나 이런 것도 플러스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잘 팔려서. 참고로 5월 달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비 마이너스 한 5.8% 정도 감소했거든요. 예. 증가세 좀 나올 것 같아서 내일은 제 생각에 시장이 기사에서는 막 중국 뭐 우한 사태 이후로 뭐 1% 성장, 5.5% 성장 목표 안 될 것 이런 거 나올 건데 예. 시장은 아마 그거는 크게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난리인데 중국만 그런 우려가 정말 없을까?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우려가 있죠. 지금 뭐 돈육 얘기 많이 나오죠. 돼지고기 가격 많이 나오고 실제 뭐 피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중국이 돈육 가격이 오르면 CPI가 안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8, 9%랑 비교할 건 아니나 중국도 이제 2.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음 달 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3% 이하에 있느냐 혹은 3% 정도에서 인민은행이 크게 안 바뀌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작년에도 그렇게 높은데도 이제 물가가 CPI가 1, 2%였던 거는 전가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가시킬 만큼의 소비 수요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디플레까지는 아니지만 수요 부진을 걱정하는 나라라서 그게 CPI가 이렇게 전가될 만큼의 활성이 안 됐던 거고 그건 뭐 당연히 제로 코로나나 지금의 방역 피해나 또 규제로 인한 고용 시장 악화나 이런 거라서 저희가 어차피 중국은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CPI가 많이 못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제로 코로나 말씀 잠깐 하셔가지고 앞서서 이제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많이 늘고 있죠. 사실 지역별로 이제 골고루 지역별로 늘고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봉쇄 정책이 나올래나. 네. 그런 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뭐 제가 예측은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6개 지역에서 이미 나왔고 이제 뭐 어떤 그 덜 아프지만 확산성은 높은 쪽으로 가는 거라서 아마 계속 100명대 유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이제 락다운을 이제 뭐
구 단위, 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 단위로 좁혀서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 격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드 코로나로 볼 수는 없고 기존에 했던 중국식 제로 코로나에서 강도가 많이 완화된 건 사실이고 조금 유연해진 거죠.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확진자는 크게 안 빠질 거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소위 말해 좀 완전 차단식의 락다운인데 예. 대단위 단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본인들 표현은 선제적으로 격리를 해서 통제가 되는 지역의 경우는 상하이식으로는 재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분위기라서 예전에 한번 봉쇄 한번 하고 크게 뒤었는데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유증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좀 그러니까 경기의 희생이 제 생각에 2분기만큼은 못 가져갈 것 같아요. 확진자 좀 더 늘더라도 예. 경기 희생에 대해서 저울질이 조금 2분기보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시간을 끄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이 디스카운트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어떤 물류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도는 2분기에 워낙 뒤어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그 소비 관련해서도 수요 아까 부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조금 그 내일 나오는 소매 판매 한번 지켜보시면 중국 소비주 또 사자고 제가 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소비를 조금 비관적으로 좀 많이 보다가 네. 최근에 조금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그 매크로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고용이 안 좋고 규제를 이렇게 받고 이러면 소비가 살아날 리 없다. CPI 저렇게 보면 핵심 물가 1%인데 저렇게 수요가 안 좋은데 되겠냐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거에만 매몰되다가 제가 최근에 중국의 예금 예치금을 봤더니 예. 은행권에 예치된 예금이 거의 5년 만에 그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상 최고액이 들어갔어요. 10조 RMB가 은행의 신규 가계예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쟁여진 거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도 안 좋고 뭐 쓸 데도 없고 못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예. 전년비 40%가 늘어났는데 이게 우한 사태 때 당시보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야. 10조 RMB라는 자금은 어느 정도냐면 GDP의 대략 한 8% 되고요. 전체 상반기 소매 판매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돈이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어떤 심리를 건드릴 수 있거나 본인의 고용이 이제 좀 어떤 뭐 취업이라도 되거나 하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비자금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예치금이 많다는 게 이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지 최악이었던 거죠. 예. 최악이었던 거죠. 최악이라서 네. 이제 한 건데 네. 그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더 안 좋아진다라는 그 부정적으로 저희가 또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어차피 주식이라는 예, 게 예.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예치가 될 거냐에 대한 확률이냐 아니면 예. 이걸 다시 풀려- 이제 나올 풀려지냐. 가능성이 그렇죠, 있느냐인데 제가 확인해 드려야 될 거는 예. 이걸 뭘로 건드렸을 때 쟁여진 돈이 나올 거냐고 그거에 대한 소비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월 단위로 봐드려야 되는 거고 예. 저는 쟁여진 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유축됐다는 거죠. 근데 소비 데이터는 항상 후행하고 기본적으로 예금들이 이렇게까지 그 들어갔다는 거는 네. 조금 희망회로를 희망회로를 돌리면 돌리는 나올 수 있는 여력도 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의 양면성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비싼 제품은 잘 안 될 것 같고 예. 전기차도 3분기쯤 지나가면 이제 인도된 것들 다 나가면 4분기부터 이제 구매력 싸움이나 단가 인상 싸움일 텐데 예.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을 항상 했는데 구매력이 생각보다 없진 않다. 쟁여진 돈은 있는데 네. 본인이 취업이 잘려 있으면 그걸 쓸 리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게 조금 최근에 소비의 양면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마 자료화시켜서 제가 아마 다음 달에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소비재는 좀 계속 사셔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중국 소비재요.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재 적어놨습니다. 연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중국 소비재에 대한 뭐 제약주나 예. 플랫폼 전자상거래 이런 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현 시점에서 좀 보고 계시는 업종이나 테마가 또 있을까요? 지금 방금 소비재 뭐 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 뭔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는 뭐 중국 조정 시에는 일단 8월까지는 예. 조금 뭐 비중을 더 기존에 갖고 계셨으면 막 확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어쨌건 저는 좀 되돌림을 보고 예. 어차피 4분기를 좋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7, 8월을 조금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최근에 조금 제 예상보다도 더 은행주 같은 것들이 좀 빠지고 뭔가 이 잔재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이즈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충분히 또 8월에 뭐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8월에 다시 확대하는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소비재 아니면 성장주 중심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장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번에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경우는 수급 밀도가 너무 높아서 분명히 지금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 갖고 있고
참고로 중국이 4월 27일이 이제 뭐 제 기준으로는 일종의 대바닥이었고 대바닥. 과거에 이제 한 15년 동안 중국이 1차 이제 대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 1차 반등을 5, 6월처럼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대략 한 30% 이상 정도 올랐다가 1차 이제 되돌림이 오면 되돌림을 할 때 보통 한 기간이 2달 정도에서 대략 조정폭 한 13에서 15% 정도였던 게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구간에 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예. 저는 이제 어차피 2차, 3차를 좀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네. 이번 조정에 대한 부분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예. 이제 조금 뭐 한번 사볼까의 기회는 8월에 좀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 이제 없으신 경우에 이 정도 거의 뭐 답안지를 주시는 이거 거 진짜, 아닙니까?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 게 궁금한 게 그러면 그 30%로 15% 되돌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상승은 더 컸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해서 상승했던 2차, 3파가 2파, 3파가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2016, 17년하고 올해 하고 내년 사이클 좀 유사하게 보거든요. 네. 어차피 이렇게 하단 높이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저항이 걸리면서 2차, 3차를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이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좀 매수의 조정으로 저는 보는 예. 입장이고 어차피 아시는 대로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은 상당히 납작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내려가는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번 7, 8월에는 노이즈를 보시면서 기회를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와, 이건 이제 그 과거의 통계 자료지. 그렇죠. 예, 뭐 지금 바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혹시 또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2달 동안 13%에서 15% 조정 네. 줬다. 일단 전 8월에 사겠다. 이게 8월까지 기다리면 된다.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 요거 두 가지. 네. 이거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마지막 진짜. 결론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게 최고였습니다. 네. 예, 설레는 결론. 예, 참 CPI는 9.1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또 적어가고 있는. 네, 아유 오늘 또 중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또 시간 가지게 해주신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올해 그 4월 말 정도 그 위원님께서 정치국 회의가 과거의 경우에 변곡점이었다. 라는 조언해 주신 게 제가 굉장히 뇌리에 깊고 예. 그 덕분에 저도 약간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 8월 나왔습니다. 8월 네, 예. 매우 주관적으로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요. 13에서 15% 네. 조정.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에는 최진석 수석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또 새로운 정보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주실 거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